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주식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컨텐츠로 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는 유상증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하시다 보면 이 유상증자 이슈를 많이 경험하실 텐데, 제일 기분 나쁜 건 내가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좀 괜찮게 가고 있었던 종목이 갑자기 예고치 않았던 유상증자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급락하는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악재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이 유증이 악재였는가 호재였는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도 해당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자, 최근에 유상증자를 때려 맞았었던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유상증자가 대략적으로 어떤 개념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위키백과에서 유상증자를 검색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유상증자란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추가 상장, 즉 더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증자라는 표현이 이 자가 자본금의 자자예요. 그래서 자본금을 늘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금을 왜 늘릴까요? 쉽게 얘기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자본금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받는 기업들은 일단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겠죠. 유상증자는 주식을 추가 상장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1,000만 주 정도의 기존의 주식을 발행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1,000만 주를 추가로 더 발행을 했다라고 칩시다.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0만 주가 되겠죠. 어떤 한 주주가 기존의 유상증자 전에 자기가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한 1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죠. 내가 10만 주를 가지고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2천만 주로 늘어버리는 바람에 내 지분율은 1%에서 0.5%로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된다라고 해서 유상증자를 흔히 이제 악재라고 얘기를 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삼자 배정이냐 주주 배정이냐에 따라서도 또 내용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유상증자는 주식을 추가 상장하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유증을 했을 때 그냥 맘 편하게 부채로 인식도 안 되고 이자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유상증자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도 보면요, 이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좀 민감하게 다뤄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달 7월 4일 전에 민주당이 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다른 뉴스를 보시면 상법 개정이 이제 임박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나 이제 교환사채 발행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으로 최근에 SK엠무브와 제노스코 등은 중복 상장 논란으로 한국거래소의 심사에 제동이 걸리자 기업 공개를 잠정 중단했다. 자, LS그룹 역시 자회사 중복 상장 이슈를 피하기 위해 당분간 상장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기업들은 이익이 되지만 정작 주주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자, 그런 기업들의 결정을 정부 입장에서 컨트롤하겠다라는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전처럼 쉽게 유상증자를 발행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했었던 실제로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종목들은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나는 종목들만 좀 모아봤는데,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가 가장 컸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시작으로 유니슨, 스맥, 스코넥, 펩트론, 비트믹스, LX 마린솔루션, 알테오젠, 삼성 SDI, 이에이트,
크라우드웍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유증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부각이 됐었던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 SDI였겠죠. 왜냐하면 이들의 유상증자 규모가 조 단위 규모였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가장 주된 이슈로 다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의 유증 이후의 흐름들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 흐름인데요. 흐름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유증이 도대체 언제 있었느냐라고 우리가 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흐름인데, 자, 근데 유심히 한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쯤에 갭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던 흐름을 좀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때로 한번 확대를 해보면 장중 15.79%까지 빠지면서 급락을 했었던, 자, 이날이 바로 유증 발표가 있었던 그 날짜였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0만 원대까지도 떨어지면서 급락을 했었죠. 근데 이때 가격이 59만 원인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때가 기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유증을 하는 시점과 그 취지 자체가 어땠는지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겠지만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때 유증 이슈가 지금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종목 삼성 SDI는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자, 큰 흐름으로 보면 삼성 SDI는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뭐 한 80% 가까이 지금 빠져있는 시점인데 유증이 언제 있었는지 파악이 안 될 정도의 큰 하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증이 언제 발표가 됐었냐? 이날이 바로 3월 14일인데 장중 마이너스 거의 한 7% 급락을 하면서 빠졌습니다. 근데 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는 좀 다른 움직임이죠. 유증 당시에도 빠졌지만 그 이후에도 보시면 유증 이후에 빠졌었던 금액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기가 강한 이제 저항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삼성 SDI는 유증이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만 우리가 봤을 때도요, 유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유상증자 발표했던 유니슨이 급락했죠. 유니슨은 최근 흐름을 보면요, 언제 유증이 발표됐는지 딱 한눈에 보입니다. 바로 이날이죠. 네, 갭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많은 상승분들을 반납했지만 최근의 흐름은 조금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4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증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지금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유증을 발표했던 건 육상풍력 중심에서 분위기가 이제 해상풍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앞으로는 좀 회사 전략을 바꿔보겠다라는 그 의지가 좀 담겨 있었는데 과연 그 전략이 이제 먹혀 들어갈 것인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공작기계 관련주인 스맥도 유증을 발표했었죠. 스맥은 유증 발표 언제 했습니까? 딱 봐도 알겠죠. 바로 요 날입니다. 자, 4월 2일에 발표를 했고요. 유증 발표 이후에 그 다음 거래일날 최저점을 기록을 하면서 바닥을 쳤죠. 스맥은 결론적으로 보면 유증 이후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갔지만 최근에 S&T홀딩스가 이제 스맥의 지분을 11%인가요? 매입을 하면서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코넥도 최근 흐름을 보시면 유증 발표가 이날 있었죠. 유증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지만 최근 들어와서 그 바닥 기점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물론 유증 발표 그 직전 거래일 보다는 주가가 아직은 밑돌고 있지만 상당히 최근에 이 바닥에서 흐름이 강한 모습이고요. 자, 펩트로는 지금 장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우상향하는 흐름이고 이 흐름이 아직까지도 좀 꺾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최근에 일라이릴리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지금 다 회복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펩트로는 과거에 유증이 있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8월 5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 보시면 장중 마이너스 28.08%까지 빠졌습니다. 요 날짜. 근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유증이 있었는지 티도 안 나요. 그죠? 이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45,000원대까지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펩트론 투자 염두하시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45,000원대 가격 안 사시겠습니까? 이때는 급락해서 패닉셀도 많이 나왔었고 이때 막 우왕좌왕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때 45,000원은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펩트론이 유증을 발표했었던 건 앞으로 여러 수요가 계속 폭증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 유증을 받았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유증 발표가 시장에서 많은 논란거리로 작용을 했었지만 지금 주가는 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악재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주분들을 좀 힘들게 썼던 맥스트였죠. 과거의 맥스트였던 비트맥스가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장주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로 이 비트맥스가 부각을 받고 있으면서 이 코인 관련주로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맥스가 과거의 맥스트 시절에 보시면요. 이때죠. 자, 이때 갭으로 하락을 하면서 최저점이었던 1160원을 기록했었던 이 날짜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때가 바로 유증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적자를 지속하면서 상장 폐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회사가 이제 유증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최저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갔지만 비트맥스로 최대 주주가 바뀌고 사명이 바뀌면서 최근에는 뭐 유증을 받았던 시점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바닥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이미 4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비트맥스는 그때 유증으로 인한 급락이 오히려 기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얘는 유증 이슈가 언제 있었냐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때 유증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이때가 오히려 기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증 발표 이후에 며칠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그 조정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어떻습니까? 네, 알테오젠은 지금 코스닥 시총 1위죠. 그 코스닥의 대장인데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얘는 뭐 조정이 어딘지 티도 안 날 정도로 조정을 받지 않고 가는 흐름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뭐 고점 대비는 어느 정도 빠졌지만 이게 조정이냐라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차트의 흐름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유상증자 언제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딱 보면 뭐 이때일 것 같지만 이때는 유상증자 이슈가 아니었어요. 뭐 제가 기억하기로 뭐 특허 소송 관련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상증자가 언제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중간에 음봉이 하나 껴있잖아요. 이거 조정 같지도 않은 요 음봉. 이때 날짜를 보시면 2월 3일 요 날짜 바로 이때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중 마이너스 6%까지 좀 빠지긴 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상승을 시작하더니 역사적인 신고점을 한 달 뒤에 이렇게 기록을 했었죠. 자, 어찌 보면 알테오젠도 유상증자 이슈가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더 확인을 해보면 E8 같은 경우가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죠. 유증 발표가 있었던 게 바로 이때인데 유증 발표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었고요. 얘는 아직 유증 발표 그 직전일까지 그 주가가 회복되진 않은 시점이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오면서 바닥 시점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도 AI 대장주의 흐름을 보이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가져갔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 날이죠. 유증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강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AI 강국위원회에 3대 부위원장이 있었습니다. 크라우드웍스와 솔트룩스, 이스트소프트인데 이 3대장 중에 강한 대장 흐름을 가져가던 크라우드웍스가 유증 이후에는 2, 3중도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그 대장의 흐름은 솔트룩스가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증 때 빠졌었던 금액, 자, 요 8,000원대 금액은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유증 참여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유증을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유증을 받았었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봤는데 삼성 SDI와 E8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유상증자를 발행했었던 그 시점 보다도 오히려 지금 주가는 다 상승한 흐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의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주식을 하면서 여러 종목들의 유상증자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선 유상증자를 미리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유증이 딱 발표가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건 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대응을 할 수가 없겠지만 기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대응할 수가 없다라고 치더라도 네, 그런데 이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유증으로 만약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기회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기회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피해야 되는 폭탄 종목이냐, 자, 이거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해당 섹터의 산업을 공부를 하고요. 그 섹터 내에서 이 종목이 과연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이 유증에 대한 목적이 과연 타당한 내용이냐를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 결과 이 유증이 정말 타당한 목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 이후에 결론이 나시면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리겠죠. 주가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리스크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 종목들을 봤다시피 이 앞서 선행돼야 되는 공부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이 리스크를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큼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유증 발표가 하는 종목들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종목 분석을 다뤄보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하는 종목이 될지 아니면 그냥 피해야 되는 리스크 대응 차원의 종목이 될지는 그때 제가 종목 분석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법 개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주주의 이익을 반하는 유상증자는 계속 필터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필터링을 통과하는 유상증자는 우리가 공부뿐만이 아니라 2차적으로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도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로 작용하는 유증을 받는 종목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차피 단타 성향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중장적인 관점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지켜보고 투자를 접근을 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분명히 저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유증 발표가 나는 종목들이 나오면 관심이 있는 종목이면 제가 영상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번 꼭 좀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섬이 나민텍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